다음으로는 장자의 평전을 맡은 놀장조입니다. 놀장이라는 이름은 놀자, 장자랑 이란 뜻이란데요. 장자와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장자는 생애가 기록으로 남지 않아 있어서 평전을 쓰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렉처를 어떻게 완성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놀장조 발표를 보겠습니다. 놀장조 나와주세요. 멀고도 먼 그대 장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장자 발표를 맡은 자연, 다영입니다. 모르겠네요. 저희 조는 우선은 장자스쿨의 여민쌤, 순식쌤, 그리고 전공자의 여기 다영이랑 저 그리고 정희가 함께 5명이서 1년 동안 이렇게 장자 공부를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1년 동안 장자를 만나면서 정말 멀고도 먼 그 거리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거리감에 대해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자와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장주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송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결혼은 했었고 위나라 재상이었던 친구 해시가 있었다는 거, 이 정도인데 조금 저희랑 살짝 비슷한 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네,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 말 그대로 전쟁 전자와 나라 국자를 써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며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7개의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그 대표적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 장자가 살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어느 나라? 없지. 선물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정답은 없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요. 장자가 살았던 나라는 약소국 중에 약소국, 송나라였다고 해요.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에게 조롱받기 일수인 나라였다고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송나라 백성들이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날 정도였다고 해요. 하루는 송나라 백성이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구루터기에 와서 저절로 박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송나라 백성이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걸 하루 종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너 뭐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또 다른 토끼가 와서 또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롱거리를 받는 송나라이고 또 그만큼 국력도 약했는데 왕의 행포는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전쟁과 살육을 일삼고 백성들은 원망이 점점 치솟았죠. 네, 그래서 길거리에는 죽은 시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본 채로 이렇게 쌓아져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점은 이런 왕의 권력 다툼과 행포가 송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더 심하면 심하고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절대로 권력의 장에 들어가면 평범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유욕과 야망을 주체하지 못했죠. 이 점을 청년이었던 장자는 어느 날 역사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대를 혼란의 시대를 이렇게 딱 제패했던 휘어잡았던 맞아요. 휘어잡았던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영웅 호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도 엄청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식들도 엄청 많았죠. 이렇게 잘 나갔던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자 수많았던 그 자식들이 왕위 다툼을 하느라 글쎄 시신을 침상 위에 67일이나 방치했다는 거예요. 시체에서 문드러져가지고 벌레가 문 밖으로 기어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장자는 이런 것에서 권력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그 실체를 보고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잠깐 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장자가 복수라는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왕이 두 대구를 보내 나랏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 내가 듣자니 초나라에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는데 죽은 지 한 3000년은 되었다지요. 왕이 그 거북이를 보자기에 잘 싸서 상자에 넣고 사당에 잘 모셔두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거북이는 죽어서 뼈만 남아 기해지고자 했을까요? 아니면은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물론 살아남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마음대로 다니고자 했겠지요. 돌아가세요.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마음대로 다니렵니다. 장자는 권력과 명예, 이 재물을 한 큐에 얻을 수 있는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네, 장자가 보기에는 명예와 명분을 쫓는 삶이 무엇보다 고달프고 위태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위태로움을 보였기에 장자는 자신의 길을 씩씩하게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혼란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까 싶었는데 시대에 대해 살펴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이 탄식한 만큼 자유를 갈구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장자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과연 다를까요? 지금의 시대도 무한 경쟁에 총알이 없는 것일 뿐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죠. 네, 그 시대 전국 시대에는 명예와 명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유일무이한 가치로 지금의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가진 것 없이 혼란의 시대를 사는 것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장자와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네, 그래서 좀 저희는 장자의 일화를 통해서 저희와 장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자가 누덕누덕 기운 베옷을 입고 삼끈으로 얼거맨 신발을 신은 채 위나라 왕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위나라 왕이 말합니다. 선생은 어찌 이리 고달픈 모습입니까?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선비가 도와 타고난 도와 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달픈 것이지 옷이 해지고 신발에 구멍이 난 것은 가난한 것일 뿐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를 만나지 못할 뿐이지요. 장자는 어떻게 가난한 것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걸까요? 가난한 게 고달픈 것과 다른가요? 아니 타고난 덕은 무슨 그냥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사는 게 저희한테 아니 하면서 사는 게 저희한테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슬프다, 고달프다라는 감정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런 아쉬운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돈이 뭐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긴 하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공동주거를 시작할 때쯤이었는데요.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되면은 뭔가 배짱 있게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웬걸 그냥 돈이 없고 보증금이 없어서 쪼들리기만 할 뿐이더라고요. 이런데도 가난한 게 고달픈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난을 싫어하고 좀 서럽게 여기는 데는
좀 저희가 별로 돈이 없다는 절대적인 양의 문제도 있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산자락 아래에 있는 깨봉 빌딩에서 살 때는 친구들이랑 희희낙낙 놀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면 현실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모아놓은 친구, 취업을 한 친구, 결혼을 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왜 이리 작아지는 걸까요? 그렇게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흔들흔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말을 못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아니 살고 싶어서 사는 거야.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 삶이 조금 불안한가 봅니다. 이런 저희에게 장자는 뭐라고 말해주었을까요? 아까 들렸던 이야기의 바로 뒷장면입니다. 보시죠. 왕은 나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를 보지 못했으니까 단단한 나무를 타고 다닐 때는 가지를 휘감으면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가시 많은 나무를 타고 다닐 때에는 위태롭게 다니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는 원숭이의 뼈와 근육이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있는 곳이 불편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지금같이 어리석은 군주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하들 사이에 있으면서 고달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이게 장자가 상황 탓을 하는 걸로도 좀 느껴졌었는데요. 뭐 단단한 나무를 타거나 가시 많은 나무를 탈 때 이런 변하는 상황에 뭔가 나를 그냥 맞춰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으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가미당 홈페이지 활동 그리고 강감찬 TV 그리고 용돈으로 지금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연구실에 왔을 때만 해도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받던 용돈 카드를 반납하고 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통장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있기도 했고 또 바로 알바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번 돈으로 제 생활을 좀 감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학교를 복학을 하면서는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알바도 좀 그만두고 제가 그냥 가미당 홈페이지 활동만 하면서는 좀 마이너스가 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잘 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좀 그게 한편으로는 무력감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든 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이 잘 맞아서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좀 마찬가지로 강감찬 TV나 홈페이지 활동을 하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 울타리가 걷어지면 나는 과연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안감을 좀 괜찮은 척 하려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내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좀 이해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자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이어서 그냥 안 나가는 것뿐이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이 어지럽지 않았다면 장자가 과연 그 재상의 자리를 꿰찼을까요? 저희는 단호히 말합니다. 너! 장자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장자가 보기에 거북이는 죽어서 뼈만 남기는 것보다 살아남아서 자유롭게 다니는 게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그만큼 재상의 문제도 쉽고 명확하게 보였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장자는 그런 역사 속에서 권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봤던 거죠.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힘으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절절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통해 장자처럼 명확하게 보는 힘을 기르고 훈련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1cm 더 가까워진 장자!